젊은 애널리스트 아냐는 금융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은 그녀의 꿈을 위협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날 노련한 투자 전문가 사일러스는 아냐에게 오래된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냐는 사일러스의 조언을 따랐고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했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분산 투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위기들이었습니다. 사일러스는 아냐에게 파생 금융 상품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단다. 가격 변동의 위험을 미리 해지할 수 있지. 아냐는 이 복잡한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곧이어 시장에 큰 폭풍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아냐는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개별 기업이 리스크 관리는 발전했지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는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한 기관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관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본 완충 장치,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도구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금융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끊임없이 발전해야 했습니다. 아냐는 이제 단순한 애널리스트가 아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에서 파생 상품, 그리고 거시 건전성 정책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역사는 혁신과 안정 사이에 끊임없는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큰 화두 중 하나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역사는 곧 리스크 관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투자, 파생 금융 상품, 거시 건전성 관리입니다. 먼저 분산 투자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은 파업, 사고, 규제 변화, 경영 실패 등으로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 종목과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면 한 기업의 손실이 다른 기업의 이익으로 상쇄되어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투자 이론에서 최소한 20에서 30개 종목 이상에 분산하면 대부분의 비체계적 위험은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도구가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선물, 옵션, 스왑 등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 계약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위험을 다른 참여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 상품은 양날의 검입니다. 위험을 분산하기보다 오히려 금융 시스템 내부에 새로운 불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CDS, 즉 신용부도 스왑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은행들이 서로의 부도 위험을 떠넘기다 결국 거대한 리스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한 기관이 쓰러지자 도미노처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즉 리스크의 개별 이전은 가능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은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거시 건전성 규제입니다.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와 감독 당국이 나서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해 충격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LTV, DSR 규제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막으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CP, 이른바 투빅투페일 은행들을 따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개별 리스크를 넘어선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리해보면 리스크 관리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분산 투자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파생 상품으로 위험을 이전하며 거시 건전성 관리로 시장 전체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앞으로 금융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도구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